자격증 관련 검색을 해보면 자격증 홍보라던가 평가하는 글이 많은데 의심이 들 때가 있다. 인터넷에 회계, 재무 자격증으로 검색하면 자격증 난이도 표가 여러 개 나오는데 과연 그런 걸 홍보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격증을 땄을까? 그래서 나는 이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내가 딴 자격증만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감했던 난이도 등의 차이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나는 컴활 제외하곤 거의 공인, 등록민간 자격을 취득했기에 국가 전문 자격, 국가기술 자격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다. 과거랑 지금이랑 시험 유형이라든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취득한 당시 기준으로 얘기하겠다. 자격증별 공부기간은 공부를 대강 시작한 날부터 시험날까지 단순 일수이고 순수 공부 일수는 아닌 점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전산회계 1급, 난이도 별 1개, 공부기간 1개월. 전산회계 1급은 기본 자격증이다. 다음 단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기초 자격증이라고 보면 되고, 물론 이 자격증만으로 취업이 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중견이랑 대기업을 가기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대학교 경영학과, 회계학과 등 학생들이 이 자격증을 따고 기뻐하는 경우도 있기야 하겠지만 너무 기뻐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산업고등학교 애들도 웬만하면 다 따고 졸업한다. 그리고 이 자격증은 내 기억으론 필기가 30점, 실기가 70점인데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었던 것 같은데 전산회계 1급의 경우 실기 난이도가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필기 공부를 안 하고 실기 단순 숫자 놓기만을 연습해서 치는 사람들도 있다. 배점이 커서 먼저 푸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냉정하게 대학교에서 회계 과목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할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받으면 필기 문제가 먼저 나오는데 키보드 소리가 먼저 들릴 수 있다. 재경관리사, 난이도 별 3개, 공부기간 1개월. 민간 자격 중에서 회계 분야 취업을 위해선 거의 필수적으로 따야 되는 자격증이다. 왜 필수냐고 하면 중견, 대기업을 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취득하기 때문이다. 3일 인포마인 교재를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하다. 책 분량이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교재 중간 문제와 끝부분 예상 문제, 기출 문제 등이 시험에 그대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이었던 것 같은데 다 푸니까 1시간 넘게 남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열심히 공부하셨는데도 시간이 부족했던 분들은 아마 계산기 치는 속도가 느렸거나 문제은행들을 머리로 풀려고 하지 않았을까 조심히 예상해본다. 전산세무 1급, 난이도 별 4개, 공부기간 1개월. 민간 자격 중에서 회계 분야 취업을 위해선 거의 필수적으로 따야 되는 자격증인데 2급을 따도 중견, 대기업 취업에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다. 이 시험은 열심히 공부해도 운이 필요한 시험이다. 시험 시행기관인 세무사회 자격시험 사이트 들어가서 합격률을 확인해보면 난이도가 일정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산회계는 실기만 연습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전산세무부터는 실기도 필기 내용을 공부해야 풀 수 있기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필기시험도 재경관리사랑 비슷하거나 조금 쉬운 수준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매회 시험마다 난이도가 달라지니 방심해선 안 될 것 같다. 그냥 열심히 준비하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시험이다. 신용분석사, 난이도 별 4개, 공부기간 2개월. 저축은행 여신심사나 기업평가하는 기관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었으나 요즘 채용 사이트 공고를 찾아보면 이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공고는 찾아보기 어렵고 공기업, 공공기관, 은행 등 지원 시에 자격증 가산점 정도 받는 느낌이다. 재경관리사보단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게 재경관리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문제은행식인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신용분석사는 물론 문제은행 부분이 아예 없다곤 할 수 없지만 많이 적어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문제은행식이라 하기 애매한 게 재경관리사는 아예 수험교재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신용분석사는 그렇지 않았다. 1차 회계시험은 재경관리사와 다르게 고급 회계 지분법 부분 비중이 높아 지분법 문제가 꽤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고급 회계 공부를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시험이다.
2차는 재무 비율과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 전체를 주고 분석하는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야 다 풀 수 있는 시험이다. 한 문제 객관식의 1번 어떤 비율이 몇 %다 이 범기업 가치, 에비타 개수가 몇이다. 이런 식으로 객관식 하나 풀려면 객관식 항목들을 다 계산해봐야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나는 2차를 먼저 붙고 1차는 다시 봐서 합격했다. ERP 회계정보관리사 1급, 난이도 별 1개, 공부기간 1개월. 앞에 ERP 관련한 개론 같은 과목 제외하면 전산회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전산회계와 크게 다른 점은 실기 부분이다. 전산회계는 직접 입력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ERP 회계정보관리사는 계정별원장 등을 조회해서 답을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전산회계, 세무는 K랩 프로그램을 쓰는 것과 달리 더존 i큐브를 쓰는 것도 차이점이다. 나 같은 경우엔 전산회계 때 입력 중심으로 공부했고 조회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계정별원장이라던가 간단한 부분을 연습했기 때문에 ERP 회계정보관리사 유형에 적응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들이 더존을 많이 쓰니까 더존 프로그램으로 시험 보는 이 시험 합격자를 우대한다고 하던데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면접 때 지원자들이 자기를 어필할 때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난이도 별 4개, 공부기간 3개월. 사무직으로 중견, 대기업 취업하려면 거의 필수 자격증이다. 나는 1급을 따긴 했지만 2급만 따도 다른 스펙이 좋다면 중견, 대기업 입사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가장 저렴한 교재는 함수가 적게 수록되어 있어 시험 응시 때 모르는 함수를 처음 볼 수 있다. 상시 시험 16번 만에 붙었는데 처음에는 한가운데 자리에서 시작하다가 계속 지원하면 1, 2, 3, 4, 5, 6 숫자 순서 순으로 자리가 옮겨진다. 아마 자리마다 문제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지원할수록 난이도가 낮춰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다른 자격증 시험과 병행해서 하다 보니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계속 응시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재무관리사 1급, 난이도 별 2개, 공부기간 1개월. 지금 시행하지 않지만 재무관리사라는 무난한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자격증이다. 순수 머리로 풀려고 하면 어려운 시험이지만 문제은행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준비하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시행기관이 CFO 협회여서 그런가 CFO라는 단어에 의외로 면접관이나 대표이사의 눈에 띄는 경우가 있다. 현재 시험을 시행하지 않기에 간단히 넘어가겠다. TAT 1급, 난이도 별 4개, 공부기간 1개월. 전산세무 1급보다 쉽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나한테는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 TAT 시험은 전산세무회계 시험과는 다르게 실기시험 때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 실제 실무하는 것처럼 시험을 보게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그 외에 전산세무와 비슷하면서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보통예금 등의 계정 전표에 거래처를 입력하는 여부의 차이라던가 수표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정도인 것 같다. 전산세무와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비슷하다. 공인원가 분석사, 난이도 별 3개, 공부기간 1개월. 원가계산용역기관, 방산원가 취업의 직접적인 자격증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기업, 공공기관 가산점을 노려볼 수 있다. 난이도는 어려운 편은 아니나 공사원가 같은 익숙치 않은 과목이라던가 하나밖에 없는 교재, 기출문제 미공개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있고 다른 수험 교재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다. 시험을 서울에서만 치고 1년에 한두 번만 실시하기에 가능한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좋다. 내가 응시할 때는 1차, 2차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1차는 경영학과 졸업생이면 면제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1, 2차가 합쳐져서 따로 차수 구분 없이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제조원가 실무 과목이 원가회계 단순 계산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교 원가회계 교재만 열심히 읽어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이기 때문에 쉬운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아놓으면 과락 40점만 면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
시험 응시 나이대가 대부분 30에서 50대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교실당 한두 명만 20대이고 나머진 40에서 50대였다. 그 당시에 난 20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기했다. 보통 자격증 시험을 치면 반대의 경우가 일반적인데 정반대를 경험했으니 말이다. 방산원가 분야 취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국방원가관리사가 24년부터 자격시험이 시작됐고 26년에 공인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산운용사, 난이도 별 4개, 공부기간 2개월. 흔히 아는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선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 자산운용이나 은행 취업이 아니라면 신용분석사와 비슷하게 자격증 가산점을 노려볼 수 있는 자격증이다. 재무 자격증이어서 취득해본 것인데 아직까지는 활용을 거의 하지 못한 것 같다. 회계시험하고 겹치는 부분은 소득세 관련 내용 정도인 것 같고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다. 문제은행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최근 이슈 문제라던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 편이다. 나는 재무보단 회계 쪽을 많이 공부해왔고 앞서 취득했던 재무관리사는 완전히 문제은행식이었기 때문에 과연 취득할 수 있을까 걱정을 좀 했었다.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는 회계법인 취업에 관심이 있어 사이트를 보다 인원 소개 페이지에서 회계사들이 투자자산운용사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멋있어 보여 취득했다. 나처럼 단순 암기와 계산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AFPK를 내가 여러 번 응시하고 모듈 1을 부분 합격했지만 모듈 1 시험을 계속 떨어져서 결국 취득을 못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나는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 관련 계산 문제라던가 투자 방식, 용어 등의 암기가 맞았고 보험 상품이라던가 은퇴, 퇴직 플랜을 짜는 그런 부분에는 영 안 맞았던 것 같다. 투자자산운용사와 AFPK 중 뭐가 더 어렵다 얘기가 많은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나에겐 AFPK가 더 어려웠다. 그런데 AFPK는 CFP가 최근 국내 서비스를 종료해서 국내 시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FPK는 그대로 국내 시험을 실시하는 것 같다. 자산관리사, 난이도 별 3개, 공부기간 1개월. 마찬가지로 은행 취업이 아니라면 공기업, 공공기관 가산점 노려볼 수 있는 자격증이다. 1차, 2차가 있는데 과목마다 중복되는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쉽다고 느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은 얼마인지 묻는 문제가 여러 번 나올 수 있기에 해당 부분만 잘 숙지하면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해당 부분을 숙지 못하고 치면 크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치면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라 생각한다. 투자자산운용사란 과목이 다소 겹치며 회계 관련 부분은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개인대차대조표 정도이며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편이다. 대체로 수험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편이다. 나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2차만 붙고 1차는 다시 쳐서 합격했다. ERP 생산정보관리사 1급, 난이도 별 2개, 공부기간 1개월. 원가계산 검증 시 업체의 ERP 생산 모듈 공부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친 시험이다. 이 시험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공부하지 않던 분야여서 그런지 ERP 회계정보관리사처럼 조회하고 입력도 해야 되는 건 같았는데 시간의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방심해선 안 될 시험인 것 같다. 하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치면 합격할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방원가관리사, 난이도 별 3개, 공부기간 2주. 방산업체 원가 분야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자격증 실무를 하고 있었고 자격증 시험에 익숙했기 때문에 공부기간이 길진 않았다. 24년부터 시험이 시행되었는데 26년에 공인전환 예정이다. 제1회 시험은 교재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 나와 열심히 공부하면 취업준비생도 합격할 수 있었으나 문제 유형이 여러 번 바뀌는 리스크가 있어 난이도 평가가 어려운 상태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취득한 회계, 재무, 원가, 사무 분야의 자격증 후기였다. 자격증들을 취득순으로 나열해서 얘기해봤는데 대부분 예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난이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